안녕하세요. 오늘은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운 10가지 중에서 무토. 오늘은 천간 강의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10가지 중에서 오늘 마지막 무토를 강의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태산을 기억하시면 돼요. 큰 산, 이렇게 큰 높고 큰 산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토는 태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돼요? 말라있는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죠. 멀어가지고 또 높고. 자, 이거에 비해서 기토는 낮고 습기가 있는 땅, 생산성을 가진 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토는 포용력 비밀을 지켜주고 신용을 상징하는 신용. 신용을 상징한다. 포용력 비밀을 지켜주고 신용을 상징한다. 이 기운이 무토의 기운이라는 것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요게 머무르는 거죠. 발산의 끝부분. 요 끝부분에 있는 것이 무토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몰려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뭔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에요. 그 대신 이 발산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얼굴에 어떻게 돼요? 감정 표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속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속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즉, 우리가 포카 놀이할 때 포카페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자, 기토는 자, 생산적이라 하면은 무토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왜? 습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다. 또 낮은 산이 아니고 문전옥답이 아니고 높다. 그래서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정신적 만족을 지향한다. 정신적 만족을 지향한다. 그래서 이 무토에 이렇게 된 간목이 이렇게 심겨져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 이것이 높이가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과의 접신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무토는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을 갖는다는 건 현실의 얽매여서 뭔가 돈을 번다든가 뭘 생산해서 그 돈과 연계되려는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무토.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무토. 그래서 무토가 귀를 추구한다면 기토는 돈, 부를 추구한다. 무토가 한자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충을 나타내요. 근데 토가 많다는 것은 우환거리야. 근심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토 중탁이라는 것은 사주에 화와 토가 많은 경우를 얘기해요. 이럴 때는 스님사주라는 거예요. 스님사주. 자, 사주에 접목시켜서 설명하기 전에 무토일가는 나와 같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다. 무토가 양이죠. 무토와 진토와 술토 이렇게 된 경우는 우리가 비견이라고 해요. 비견. 이것도 양. 이렇게 보면 이건 겁재. 그 다음에 토생금이죠. 토생금. 생금. 자, 이것도 양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식신. 그 다음에 같은 토생금인데 음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상관. 자, 이제는 무토가 토가 수를 극하는 거예요. 토극수. 자, 임수와 해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양이죠. 이럴 때는 편절학하고
개수와 자수는 음수기 때문에 이걸 정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상대편이 내 의사에 관계없이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관이라고 해요. 관. 상대편이 나를 극한다. 자, 이런 경우는 간목과 인목이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편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을목과 명목은 정관. 자, 이제 상대편이 나를 이렇게 생겨줘요. 내가 받든 안 받든 신경 안 쓰고 상대편이 일방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자, 병화와 사화는 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편인이라고 하고, 즉 화생토죠. 정화와 오화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이렇게 10가지 별, 내 가슴 속에 살고 있는 10가지 별에 대해서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사주에 한번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 무토가 토극수라고 그랬죠. 토극수, 편재 같은 토인데 문양이 다르죠. 겁재, 비견, 겁재, 편관. 자, 여자 사주에서 비견겁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경우는 자존심도 강하지만 고집불통. 타협이 안 돼. 즉, 이렇게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렇게 비견겁재가 많으면 일단 부부관계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왜? 상대 배우자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고집부리고 또 자존심만 내세우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토를 기준해서 내가 토국수가 되겠죠. 내가 극하는데 우리가 정제라고 해요. 정제. 그 다음에 화생토가 되죠. 나를 생각해주죠. 이걸 우리가 편인. 자, 임수는 내가 극을 하죠. 편제. 그 다음에 오화는 정인. 금. 토생금이 되죠. 우리가 식신이라고 해요. 식신. 그 다음에 축은 나와 같은 건데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렇게 됐죠? 그럼 남자 사주에서 이 사주의 특징이 정제, 식신, 그 다음에 인성이 이렇게 많죠. 인성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엄마가 많다는 뜻이죠. 자,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즉, 이렇게 어머니가 인성이 강하다는 것은 마마부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간섭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간목은 나를 극하죠. 편관, 또 편관, 이것도 편관, 이건 정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제. 이것도 정제. 자, 여자 사주에서 편관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한 남자와, 즉 일부종사하기 어렵다. 관사론잡은 일부종사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관이 많다는 것은 나를 무자비하게 나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를 무자비하게 치죠. 목국토 이렇게. 그래서 자, 즉 이 관을 제어해주는 이 사주에 금이 없죠. 금. 이게 이 사주의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금이 있어가지고 목이 나를 극해오를 때 목을 제어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식신이 없다는 거예요. 식신상관, 식상. 식상이 관을 치는데 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이를 먹을수록 몸도 아프고 식신상관이 없다는 건 자식 인연도 약하고 남편이 이렇게 많다는 남편 인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이 있겠냐 이렇게 신세 한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무토의 특징은 포용력, 비밀을 지켜준다. 또 신용을 잘 지킨다. 신용. 또 한다면 한다. 그 다음에 감정 표출이 잘 되기 때문에 감추지 못한다. 즉 양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많이 몰려있는 것이 무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양기가 여기에서 최대치가 몰려있죠. 풍선으로 치면 바람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풍선 자체가 어떻게 돼요? 땡땡한 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포카페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표출이 잘 되고 감추지 못한다. 자, 무토는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높아. 그 다음에 이 무토의 특징은 건토예요, 건토. 먼지 푸덕푸덕 날리는 건토. 태산. 그러니까 비생산적이다. 정신적인 만족 지향을 추구한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무토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뭐 한다? 이 나무에 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접신이야, 접신. 접신이 빨리 된다. 그래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희한한 옷 입고 다니는 분 있죠. 도사라고 자칭하면서. 그것이 뭐냐? 신과의 접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일간에 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늘의 10가지 기운, 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천간은 정신적인 걸 나타내요. 정신적인 거. 천간은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상상, 꿈. 그러니까 보이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어떤 추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양의 기운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지지와 상대를 한다면, 그래서 남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다음 주 9월 13일, 9월 17일 날은 우리가 그동안 이제 천간을 배웠으니까 이 지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성 있는 거. 그 다음에 여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음이기 때문에. 천간이 추상적이고 꿈이고 생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추상적인 거라면 지지는 현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화요일 날 17일 날부터 우리가 이제 지지 12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또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천간을 할 때처럼 지지도 여기에 12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12개 속에서 제가 이렇게 골라서 9월 17일 날 강의할 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지 계절로 치면 봄, 묘, 토끼에 대해서, 오행으로 치면 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이 지진은요, 지진은 계절이 인, 묘, 진, 사, 오, 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죠. 요건 우리가 봄이라고 해요. 봄. 요건 여름. 요건 가을. 요건 겨울. 자, 봄이니까 우리가 이걸 목이라고 해요. 여름은 화라고 해요. 신유술, 가을은 금. 해자축수는 이렇게 수요. 금금. 자, 하루로 치면 아침, 낮, 저녁, 밤. 이렇게. 그래서 다음 9월 17일 날 강의할 건 요 묘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진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주 공부하기 전에도 많이 익숙해져 있죠. 네. 우리가 띠를 얘기할 때 쓰니까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쥐띠, 소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계절학이기 때문에 월지에 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난 거죠. 자, 봄에 태어났고 봄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농사 짓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묘가 상징하는 건 교육입니다. 교육. 묘가 있는 사람은 특히 또 묘는 어린 싹이죠. 어린 싹. 그래서 유아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그쪽에 종사하셨던 분도 관계되고 앞으로 묘, 즉 어린 새싹을 교육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 사주에 묘가 있으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공개 강의할 때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 관상이 이렇게 막 노동하고 막 힘든 육체 노동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앉으시죠? 하고 나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네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제가 뭘 모르겠을까요? 경험에서 관상도 약간 가미됐지만 딱 얼굴 보면서 선생님 사주에 묘 그랬더니 선생님 본인이 김효생이래요. 김효생. 그러니까 자 이게 안 봐도 딱 보면은 어떤 틀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어떤 모습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어느 정도 딱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지진. 자, 다음 시간부터 할 지진은요, 상당히 또 재미있어요. 일단 우리가 띠를 접해봤으니까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토끼띠, 토끼띠, 호랑이띠, 용띠는 바쁘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바쁘겠죠? 여긴 걷어들이는 가을 계절이니까 뭔가 여유있게 수확한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술만 있어도 돈과 관련된 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자축은요? 한겨울이죠?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 노동을 하는 시간들. 그래서 해자축이 있다는 건 이렇게 어떤 동양 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쓸 수 있는 저자가 될 수도 있고 정신세계에서 주관하는 종교나 또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신세계를 주관하는 또 심리학 같은 것도 해자축이 있으면 그쪽과 관련된 일을 거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표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